이번 시간에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분리과세 관련되는 부분 19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면요.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 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고 하면 뭐 종업원 숙소를 쓴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하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주택 면적이 같거나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주택임대업의 업종 분류는 코드 번호가,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가 701101번부터 701104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교재 19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준경비율하고 단순경비율에 대한 내용까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1101번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고가주택 임대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9억 원 초과하는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701102번은 일반 주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701103번은 주거용 건물 임대인데 장기 임대 공동 단독주택 관련되는 부분. 장기 임대 주택으로서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701104번은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내용들에 따라 갖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인데,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임대소득은 비과세됩니다. 한 개의 주택인 경우에는요. 다음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이 한 채라 하더라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을 보시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시에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임대소득에 임대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쪽 1세대 1주택 따질 때 주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우리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죠. 임대소득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임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월세,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수에 상관없이 월세 총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당연히 산입하는 거고요.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착각하셔갖고 주택이 3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3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월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집이 한 채인 경우 뭐 고가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 용역 제공 시에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한테 계산서 발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용역이 주택임대 용역과 주택임대 외 용역입니다. 주택임대 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사업자든 사업자든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교부해야 됩니다. 그죠? 소득세법에서는 계산서 교부해야 되고 미교부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겠죠. 자, 임차인이 그러니까 주택임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비사업자이면 영수증 교부입니다.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사업자이면 계산서 교부해야 됩니다. 미교부 시에 가산세가 나옵니다. 주택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데 사업자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경우에 계산서 발급하는 거고요. 근데 임차인이 그걸 주택으로 임대했는데 과세 사업을 하고 있다.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교재는 197페이지가 되겠고요. 주거면적이나 가액 기준으로 주택수 계산 시에 주거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제외하는 거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만 제외되는 겁니다. 자, 주택의 형태, 소유 형식 기준에 따라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자,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고 합니다. 만약에 구분 등기가 돼 있다면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자, 공동 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봅니다. 자, 공동 소유는 지분이 큰 사람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면 어떻게 되냐? 5대5로 보시면 돼요. 자, 공동 소유. 남편이 70%, 아내가 30%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남편 소유의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5대5로 가지고 있다면 각각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자, 5대5로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걸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 걸로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걸로 봅니다. 소유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합칠 수 없다. 각각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은 거주자별로 주택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남편이 두 채, 아내가 두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각각 두 채이기 때문에 세 채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간주임대로 계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쳐서 세 채가 넘었기 때문에 간주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자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수가 남편이 한 채, 엄마가 한 채, 아들이 한 채 있다면 세 채가 안 되죠. 부부 합산했을 때 세 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합의에 의해서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지분이 같은 경우에 합의로 1인을 소득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소유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전세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전세하는 경우에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 주택이 아니지만 남의 주택을 빌려갖고 임대하는 경우, 이때에도 주택수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 의한 거냐 축에 의한 거냐 하는 부분인데, 보증금액에서 기장하는 경우에는 3억 원을 차감한 적수의 60%에 1.2% 계산합니다. 축에인 경우에 3억 원에 60%, 1.2% 적용합니다. 차이는 이자 배당 수익을 차감하느냐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계산, 세액 계산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적 분리과세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어쨌든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선택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가 맞고요.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거나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그 세액 계산 특례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고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되면 종합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해서 세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좀 그러니까 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방식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년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합니다. 정확하게는 종합과세 방식의 세액 계산 구조와 분리과세 방식의 세액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의 14%, 종합과세 대상 방식의 다른 소득의 누진세율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건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인 6%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분리과세로 가면 14%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때하고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 구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인데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했냐 안 했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느냐. 등록주택은 감면이 될 수 있고요. 미등록주택은 감면이 안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달리 보고 있는데 수익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자,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주고 있고요. 미등록임대주택은 50%로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기본공제도 400만 원과 200만 원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금액은 임대주택은 등록임대주택은 소득금액의 필요경비 기본공제까지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등록임대주택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4%, 분리과세 방식으로 갔을 때는 14%로 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으로 된 분리과세 소득은 원래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 충족했을 때 세액 감면 적용받을 수 있는데 세액 감면은 단기 4년은 30%, 장기 10년은 75% 이렇게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감면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소액 감면과 관련해서는 감면률이 207페이지에 30% 2호 이상일 때 21년도부터는 2호 이상일 때는 30%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50%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집이 한 채만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30%하고 7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차감한 금액이고요. 미등록 임대주택은 감면이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한번 보면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됩니다.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세무서에 등록하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증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나머지 조건이 전부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 개시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이 넘어가면 감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종합소득 금액이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는 소득이 있다면 이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적용 안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액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9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6월 3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만 내고 구청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 만약에 등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록과 등록이 같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안분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의 수익금액은 총 수익금액 곱하기 월수로 계산을 합니다. 월수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금액의 계산 부분에 있어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수익금액의 50%, 등록임대주택은 60%까지 공제를 합니다. 자, 기본공제는 200만 원이 기본인데 등록임대주택은 40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00, 400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 이 50%, 60% 적용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록 기간에 발생된 수익금액의 60%,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50%입니다. 그죠? 임대 수익금액은 어떻게 되죠? 월할 계산하도록 돼 있었죠. 월할 계산한 수익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각각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0, 400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기본공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도 안분 계산합니다. 수익금액 비율로 400만 원 기준 안분, 200만 원에 대해서 안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액에 대한 세액 추징이 되겠습니다. 추징 사유는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에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징 세액 차액입니다. 자,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의 경비율 50%하고 60% 차이 10% 있죠. 그 다음에 기본공제 금액 40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 2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액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 세액 차액하고 세액의 차액과 이자 상당액을 합쳐서 추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0.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무조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내면 0.2%의 가산세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금액의 0.2%입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감가상각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 같은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배제된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은 양도소득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배제됩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배제되기 때문에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가게 되면 68조 1항이 적용이 됩니다. 1항은 소득세 감면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감면이 적용이 될 때는 의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6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68조 제1항의 의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종합소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너무 국세청 입장의 예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있는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계산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전세 보증금만 있다 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수익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장에 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추계로 할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면 요건 중에 임대사업자 요건이 있는데요. 내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6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지자체에 등록해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했을 때 임대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규모 요건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일 때는 가구당 전용 면적으로 따지고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시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당시에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료 증가율 관련해서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감면 요건 중에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1호 이상을 4년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10년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할 때 감면받은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감면받은 세액 전액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자 상당 가산액도 붙여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감면세액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합니다. 1호를 임대하고 있다, 한 채를 임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세의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도까지는 1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2021년도부터는 2호 이상이면 20%를 세액 감면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20% 세액 감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50% 세액 감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가 아니라 여기 30%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30% 세액 감면 적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호 이상일 때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인 경우에는 2호 이상이면 50%입니다. 한 채일 때는 30%, 75%고요. 두 채이면 30%, 50%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감면 신청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임대조건 신고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면 신청 서류 미제출 시에 감면 요건 충족되면 감면이 적용이 되긴 합니다. 감면 서류 제출 안 했다 해서 감면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요. 농특세 과세됩니다. 20% 과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간주 임대료 계산 사례라고 해서 케이스
1번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3번까지 임대료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 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산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요 사례는 제가 뭐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한 겁니다. 제시를 했고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렸고, 요 내용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3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거주자 백두산에 백두주택 임대소득 자료 다음과 같을 때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달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겠죠. 그 관련되는 내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1103번으로 백두주택 임대분리라고 하는 상호로 되어 있는 회사 코드로 변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조정에서 기타 서식에 보시면 면세사업자 있고요. 면세사업 있고, 면세사업 신고 관리 로마 숫자 2번에 주택임대사업 수익금액 검토표가 있습니다. 자, 검토표 관련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작성을 하는데 주택 1번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 내용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택 두 채는 임대주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이 세 채죠. 세 채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주택 면적이 전부 다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55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전부 4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합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부 공동사업자 아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통해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14페이지에 관련되는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리과세 소득자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는데 우리 종합소득 신고서 분리과세용 소득자용에 들어오게 되면 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 계산, 소형주택 감면, 추가납부세 계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택임대소득 계산부터 먼저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상단에 보시면 3주택자 이상이고 불러오기가 있죠. 불러오기를 기능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기능을 누르게 되면 F12 불러오기를 누르면 기존에 입력된 관련 정보 삭제하고 주택임대사업 수익금액 검토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 반영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라고 눌러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임대주택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기간만 별도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내용하고 월세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요. 월세 부분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고, 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총수익금액, 등록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총수익금액과 미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수익금액이 지금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죠. 432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보시면 보증금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F7번에 3주택 이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보증금 수익금액에 대해서 3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3억 원을 차감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자율이 지금 현재 1.8%로 지금 불려져 와 있습니다. 1.8%인데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면 1.2%로 바뀔 겁니다. 1.2%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8%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적용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1.2%로 계산한 금액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익 금액 중에
등록 부분과 미등록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등록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총수익 금액이 계산이 될 거고요. 필요경비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과세표준 공제금액까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택 감면 쪽으로 갑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금액을 과세표준까지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 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주택임대소득 계산 탭에서 계산된 금액 반영하겠느냐, 예라고 눌러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해서 14%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감면을 적용해야 되는데, 감면 적용하신다라고 하면 노란색 클릭하시게 되면 세 번째 있는 탭에 소형주택 감면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감면 탭에서 하나하나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소재지, 면적, 기준시가, 사업자 등록 여부, 장기, 단기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임대주택 요건 충족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 요건 뭐 5%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다 충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사업소득 금액 126만 원이 되겠죠. 126만 원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 부분도 뭐 F12 통해서 불러와 보시면 사업자 등록 사항만 나오고요. 감면 관련되는 부분 등록합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산출세액 들어가게 되면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산출세액 앞에서 종합소득 신고서에 계산된 산출세액 기준으로 해서 전체 소득금액, 그 다음에 감면 소득금액 기준으로 해서 산출세액, 감면 산출세액 금액이 17만 6,959원이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 감면율 30%냐 75%냐 뭐 50%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30%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선택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53,087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서 탭으로 오게 되면 감면세액이 53,087원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가산세나 추가 납부가 있으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세액이 반영이 되면 자동으로 하단 부분에 농어촌 특별세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신고 납부할 때는 서식 메뉴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쪽으로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가셔갖고 자,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1,6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이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상단에 SF6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에 월 수익금액, 월세 수익금액 전체 1,200만 원이고요. 수익금액 1,200, 간주임대료 432만 원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수익금액 산입 금액과 세액 감면을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과 세액 감면 신청서에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가게 되면 세 번째 탭에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계산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해서 432만 원 나온 거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주택과 관련되는 부분도 CF8 임대주택별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 들어가서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수익금액 검토표를 반영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1.2%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로 계산돼서 다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와 관련되는 부분
등록을 해주시고 적용해서 종합소득 신고 쪽에 가서 그러니까 분리과세 임대주택과 총수익금액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빠져버렸네요. 우리 교재 프로그램에 보시면 수익금액이 간주 임대료 관련되는 부분이 432만 원이죠. 432만 원 반영이 되면서 등록과 미등록에 대한 부분 우리 계산해서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816만 원입니다. 등록 임대와 관련되는 부분, 미등록과 관련되는 부분 나오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시면 필요경비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필요경비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제 여부,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금액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200만 원과 400만 원 중에 계산해서 300만 원 이렇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감면세액은 우리 소형주택 감면서식을 작성하시고 나면 감면세액이 나옵니다. 그 부분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그 세액 감면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리 교재 219페이지에 계산되어 있는 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53,087원 적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산출세액 관련해서 30만 833원 적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분리과세 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 납부세액 계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